주제로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5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요. 한동훈 정계 복귀 점점 더 멀어져 간다입니다. 원래 제가 내용을 좀 더 바꿔보겠다라고 했죠. 뭐라고 바꿀까요? 아까 제가, 이렇게 바꾸어 볼까라고도 했었는데, 누구처럼, 간 보는 한동훈, 애간장 녹는 세력들, 이렇게 바꿔볼까라고도 했었습니다만, 요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방송 마치고요.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괜찮은 제목 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추천을 조금 해주시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세 번째 주제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한동훈 정계 복귀에 대한 얘기 지금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한동훈 정계 복귀할까요? 할 것 같다라는 사람도 있고, 에이, 어렵다라는 사람도 있고, 근데 대체로 보면 할 것 같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기정사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언론에서는 기정사실이다라고 하는 쪽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한동훈이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겨냥한 한동훈, 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재판 중단될까? 이런 페이스북 글을 썼대요. 이화영 부지사 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글을 써서 언론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한마디로 깐족된 거죠. 참. 자, 이 기사가 나가자마자 한동훈이 정계 복귀할 것 같다라는 기사가 또 도배가 됐습니다. 글쎄요. 언뜻 보기에는 그래, 이 새끼가 이거 정계 복귀하려고 지금 쇼하는구나. 정계 복귀할 생각이 있나 보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동훈아, 너 남의 재판에 입을 대지 말고 네 재판 얘기 좀 해보지 그래. 너 졌잖아, 재판에서. 엊그저께. 뭔데 얘기도 아니죠. 한 일주일 정도 됐나? 얘 재판에서 졌잖아. 네 재판 진 거. 지가 진 재판에 대해서는 얘기 좀 해보지 왜. 이 새끼 이거 지가 재판에서 이겼을 때는 아주 기고만장해가지고 설치더니 지치니까 입도 뻥끗 안 하네. 기자들도 웃겨. 한동훈이 이겼을 때는 한동훈한테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소감 다 받아 쓰더니 왜? 지면은 왜 가만히 있는데 이제 나한테 와가지고 소감 물어봐야 되지 않아? 뭔데? 걔 잡놈들 아니야. 참. 아무튼 지가 진 재판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지 왜 남의 재판에 입을 대? 네가 진 재판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지. 판사가 그랬죠, 한동훈한테. 이런 사건 가지고 이제 재판 걸지 말라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지 왜? 그죠? 네 코나 잘 닦으라고. 안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이 과연 정치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게 과연 정치 재개 공개 행보가 될 것 같습니까? 자, 하나하나 살펴보죠. 도대체 한동훈이 지금까지 뭘 했는데요? 정치 재개. 한동훈이 뭘 했는데요? 뭘 했는데 정치를 재개한다는 겁니까? 사진 찍힌 거. 또 페이스북 몇 개 올린 거.
또 김은국이랑 밥 먹은 거 또 없어. 한동훈 한 게 이거밖에 없어. 얘 뭐 했는데? 얘 한 거 없어요. 이게 답니다. 이게 다예요. 한동훈은 이게 다예요. 그런데 얘가 이거 가지고 정계 복귀를 한다고요? 야, 정계 복귀하기 참 쉽네요. 기껏 이런 거 가지고 정계 복귀를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걸로 정계 복귀 가능하다고요? 자, 이딴 걸로 정계 복귀를 할 수 있으면은요, 저는 지금 정치권의 높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 아마 뭐 거기서 뭐 천상계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치권의 천상계 뭐 이런 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진도 많이 지키고 말이야. 네. 지금까지 솔직히 사진 찍히고 페이스북 몇 개 올리고 김은국이랑 밥 먹은 거 이런 거에 이게 정치권 복귀의 신호탄, 시그널로 보이는 것은 이른바 친검 기레기들이 한동훈을 빨아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한동훈을 빨아주는 빨비어천가, 한동훈을 빨아주는 용비어천가, 저는 이걸 줄여서 빨비어천가라고 부릅니다. 빨비어천가를 불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죠? 예? 이걸로 정치를 할 수 있어요? 이거 가지고? 지난 2달 동안 4월 10일 선거 끝나고 이제 6월 9일 이제 딱 2달 됐네. 뭐 했는데? 사진 찍히고 김은국이랑 밥 먹고 페이스북 몇 개 올리고 이게 단데 이걸로 정계 복귀 시그널이 된다고? 참 미친 거 아니야? 적어도 사람을 만나도 하다못해 종인 할배라도 만났던가 그랬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 하다못해 황교안이라도 만나러 갔거나 그랬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 기껏 해봤자 김은국 만나러 갔는데 그게 정계복귀 시그널이야? 나 원참네. 아니 그게 말이나 됩니까? 정치복귀가 그렇게 쉽나요? 정치 그렇게 쉽나요? 이거는 한동훈을 그렇게 쉽게 연락에 쪽쪽 빨아주는 기레기들이 또 쪽쪽 빨아주고 있는 겁니다. 에?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난 거예요. 착시 현상입니다. 아유 참네. 솔직히 뭘 했냐고요. 하지만 한동훈이 한 건 없지만 이제부터 한동훈의 앞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은 점점 커져갑니다. 대표적인 걸림돌이 뭡니까? 예, 바로 한동훈 특검법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 이 한동훈 특검법은 아무래도 조목조목 한동훈의 앞길을 가로막는 내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용을 가만히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내용은 아마 한동훈으로서는 하나하나 조목조목 아픈 내용들밖에 없어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서 손준성 검사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각종 의혹을 조사할 것, 윤석열 징계 취소 소송과 관련한 상고 포기 의혹, 달 논문 대필 및 자녀 입시 의혹, 그 다음에 피의사실 공표 의혹 등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한동훈이 한 말, 이게 다 이제부터는
한동훈한테 부메랑이 돼서 돌아갈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하나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한동훈 특검법이 이제부터 본격적인 심의 단계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한동훈이 당대표에 출마하는 것 자체가 뭐가 된다? 네, 방탄 당대표가 되지. 한동훈이 방탄을 위해서 당대표 출마를 하는 게 되죠. 그죠? 자, 지가 당대표 괜히 해? 대선 출마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 야, 대통령 되면은 재판이 중단되니? 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한동훈 주딩이에서 나온 말은 고스란히 지한테 돌아가게 됩니다. 자녀 입시 운운하면서 했던 거 다 돌아가요. 검사는 법카로 소고기 안 사먹는다고? 법카로 소고기 사먹은 게 드러났잖아요.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죠. 예, 이게 점점 늘어날 겁니다. 보시다시피 한동훈 특검법은 한동훈한테 최대의 걸림돌이 될 겁니다. 이거 지금 이미 국회에 올라가 있고요. 정청래 법사위원장 하에서 곧바로 일사천리로 착착 진행될 겁니다. 빠르면 7월 하순이면 통과될 겁니다. 윤석열 거부권 행사할까? 윤석열이 한동훈에 대한 거부권 행사할까? 벼르고 있을 텐데 국힘당의 다른 국회의원들은 설령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한다 하더라도 국힘당의 다른 국회의원들 과연 부결표 행사할까? 찬성표 안 던질까? 그죠? 8명만 넘으면 돼. 그지? 8명만 넘으면 돼. 그렇지 않아요? 야,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래. 요게 이 한동훈 특검법이 7월 중순에 이게 거부권 행사를 하든가 말든가 딱 걸려야 돼. 그래서 7월 중순쯤에 딱 넘어가게끔. 그래서 한동훈 특검법을 그거를 딱 윤석열 코앞에 딱 들이미는 거야. 그러면은 윤석열은 요거를 거부할까 안 할까? 만약에 한동훈이 출마를 했다 쳐. 당대표 출마했다 쳐. 그런데 7월 중순쯤에 한동훈 특검법이 통과돼가지고 윤석열 앞에 딱 올라갔어. 그러면 윤석열은 요거를 거부할까 안 할까? 자, 거부했다 쳐. 이 거부해가지고 다시 이게 국회로 돌아왔네? 자, 그러면은 국힘당 국회의원들은 이거를 부결표를 던질까? 찬성표를 던질까? 딱 8명만 찬성표를 던지면 게임 끝. 자, 이 상황에서 과연 한동훈은 당대표에 당선될 수 있을까? 없을까? 야, 좋네. 그죠? 이 상황에서 한동훈 당대표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동훈 특검법 자체가 한동훈한테는 걸림돌입니다. 자, 또 있습니다. 국힘당 내부에서도 별로 분위기 안 좋아. 바로 요겁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이 얘기를 전해드린 바 있어요. 황우여 지금 비대위원장이 2인 지도체제라는 얘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 이 내용이 이겁니다. 전당대회를 해서 전당대회 1등은 당대표, 2등은 부대표 이래가지고 2인 지도체제를 하자. 요 얘기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뭐 쌩 난리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한동훈 쪽은 한동훈 쪽대로 난리, 반대하는 쪽은 반대하는 쪽대로 난리. 아주 쌩 쇼였어. 그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 황우여는 몰랐을까? 황우여는 지가 이렇게 2인 대표 체제 얘기를 했으면 1등은 당대표, 2등은 부대표에서 이렇게 1, 2등 공동체제로 가자
라는 요런 얘기를 하면 반대가 졸라게 많을 거다. 몰랐을까?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몰랐을까? 알았을걸요? 알면서 했을걸요? 알면서 그러면 분란이 날 걸 알고 반대가 많을 걸 알면서 왜 했을까? 예. 그러면 이렇게 2인 지도 체제, 1등, 2등 이렇게 두 명이 2인 지도 체제를 하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거는 동훈아, 너 오지 마. 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왜 오지 말라는 얘기냐? 한동훈이 1등을 한다 쳐. 아마 1등 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하죠. 그런데 2등을 붙여가지고 사사건건 한동훈 하는 발목을 잡겠다라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풍선이 왜 날라가? 한동훈의 발목을 잡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한테 비교가 되는 다른 대선 주자를 하나 딱 붙여놓으면은 한동훈이 얼마나 모자란 놈인지 티가 날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한동훈의 그 자질을 얼마나 얘가 과대평가가 됐는지를 폭로하겠다는 의미도 됩니다. 아무튼 동훈아 너 오지 마. 이 얘기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자, 달리 말하면 뭡니까? 국힘당 내부에서도 오지 말라는 얘기가 더 많은 거야. 황우여도 겉으로 대놓고 동훈아 오지 마 얘기는 아니고 그래 뭐 네가 오는 건 괜찮은데 그럼 우리 1, 2등 이렇게 공동 지도체제 하는 건 어떨까? 라고 묻는 거는 뭘 말한다? 실은 너 오는 거 싫어. 안 왔으면 좋겠어. 라고 돌려 말하는 거였어요. 자, 이 상황에서 동훈이 갈 수 있을까? 그리고 동훈이가 정말 이 정도도 눈치가 없는 걸까? 예. 자, 그러면 자, 그리고요. 이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전부 다 한동훈에 대해서 벼르고 있는 사람들이죠. 벼르고 있는 애들입니다. 자, 이들은 아마 한동훈이 정계 복귀하겠다 또는 뭐 당대표 선거에 나가겠다라고 하는 순간 본격적으로 물고 뜯고 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도 국힘당 내에서 한동훈을 물어뜯지는 않았죠. 자, 박근혜하고 이명박하고 당내 경선을 할 때 제일 많이 물고 뜯었죠. 그리고 그들이 물고 뜯은 내용들이 결국은 둘 다를 무너뜨리는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죠. 앞으로 한동훈이 복귀하는 순간 물고 뜯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많죠. 이들은 지금 벼르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벼르고 있는 이유 중에는 한동훈 때문에 자신들의 기회를 빼앗겼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솔직히 한동훈한테 주려고 이들이 가졌어야 할 기회를 아마 한동훈이 아니었으면 나경원이나 안철수나 뭐 유승민 이 사람들이 당대표 하지 않았을까요? 이준석을 내쫓을 때 사실 윤석열은 처음부터 한동훈을 염두에 뒀던 거 아니었을까요? 아마 그랬으면 윤석열하고 한동훈하고 좀 더 일찍 싸움이 났을란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준석 내쫓을 때부터 윤석열은 한동훈을 염두에 뒀던 것 같아요. 그때도 이미 그런 얘기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나경원도 그렇고 안철수도 그렇고 많이 밀려났지 않습니까? 되게 열받았을 거예요, 이 사람들. 결국에 다 밀려났던 사람들, 이들인
결국 자기를 밀어낸 한동훈한테 얼마나 억하심정이 있을까요? 그리고 한동훈을 가장 지금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야? 이 아저씨. 윤석열이잖아. 지를 위해서 그렇게 내가 많은 것들을 해줬는데 나를 지금 배신해? 지금 윤석열이 이를 갈고 있다 그러잖아요. 윤석열 주변 사람들은 한동훈을 배신자라고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박근혜하고 지금 박근혜가 지금 윤석열하고 한동훈 사이에서 이게 줄타기를 하다가 윤석열 쪽으로 대거 넘어간 모양인데 이쪽 사람들도 지금 한동훈을 지금 대거 배신자라고 욕을 하기 시작했대. 박근혜도 지금 윤석열 쪽으로 지금 배팅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동훈 욕을 하기 시작했대요. 아무튼 전체적인 분위기가 한동훈한테는 대단히 불리한 그런 상황이죠. 자, 좋아. 다 좋아. 아무리 지금 국힘당 내부 분위기가 안 좋다 해도 지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그죠? 지가 하고 싶고 지가 준비가 돼 있으면 하는 거지. 문제는 뭐냐? 그래, 니는 준비됐나? 민주당 쪽에서는 뭐가 되려면은요, 지지자만 많으면 돼요. 민주당 쪽 지지자들은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서 지지자를, 정치인을 돕습니다.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 꺼내서 지지자 돕고, 자기 물건, 자기 노력과 자기의 돈을 써가면서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을 돕고 다닙니다. 자발적으로. 하지만 저쪽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해요. 다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직이 필요해요. 평소 운영하는 조직이 있어야 돼. 뭐 산악회가 됐든 향후회가 됐든 평소 운영하는 조직이 있고 그 평소 운영하는 조직에는 지속적으로 자금이 조금씩 투여가 돼야 돼요. 그러다가 그 조직들이 선거 때가 되면 싹 움직여주는 겁니다. 아무튼 그 조직들을 끌고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필요할 거고. 하여튼 그래서 조직은 있어? 그리고 어쨌거나 돈은 있어? 있냐고. 그 다음에 그런 돈과 조직을 하나로 깨워줄 전략통 같은 사람들이 있나? 그걸 니 혼자서 다 하게? 없어요.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는 못하지. 아니, 몰래 모으지 않았을까요? 이거는 몰래 못 모아요. 돈은 몰래 모을 수 있는데요. 조직은 몰래 모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뭐 티가 나요. 어디서 포착이 돼도 포착이 됩니다. 자금은 글쎄 제가 볼 때 몰래 모을 수도 있어요. 원래 돈이 있거나 아니면 돈줄을 뭐 잡았거나 이런 뭐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조직은 그렇게 쉽게 해결이 안 됩니다. 조직이라는 게 뭐 한꺼번에 큰 조직을 다 끌어모으는 게 아니라 작은 조직을, 곳곳에 있는 작은 조직을 하나씩 줄씩 이렇게 모아와야 돼요. 그러면 아름아름으로 이렇게 물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물고 들어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장소가 마련이 돼야 되고요. 이 장소가 마련이 되려면 소위 말하는 사무실이 있어야 돼. 아지트가 있어야 된다고. 그럼 그때부터 이미 포착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계속 누군가를 만나야 돼. 누군가를 만나면은 눈에 안 띌 수가 없거든요. 자, 어떻습니까? 그리고 전략통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요. 그 삼국지 같은 데 보면은 제갈 공명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군사라고 하죠. 군의 스승 같은, 예. 뭐 사마의 뭐 이런 사람들, 예. 뭐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이런 사람들을 뭐 확보를 했느냐. 그래서 전략을 짜고
뭐,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통제할 수 있고 하는 이런, 게 있느냐. 글쎄요. 그런 것들을 갖춰야지 이 싸움이 들어가는 겁니다. 대선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는 필요가 없겠으나, 글쎄,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동훈은 이미 다 갖춰져 있는 그 국힘당의 조직을 인수를 해서 거기에 이제 그 숟가락만 딱 얹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자기가 조직을 다 만들어야 돼요. 지가 밥상을 차려야 된다고. 밥상만 차리는 게 아니라 지가 장을 봐와야 돼. 장도 봐보고 밥상도 차려야 되고 장 볼 돈도 마련해야 돼. 그걸 지금 있느냐고. 그리고 장을 뭘로 봐야 돼요? 반찬은 어디, 채소는 어디서 사야 좋아요? 야, 채소는 어디에서 사야 되고, 어느 가게 가면 싸고, 이렇게 가르쳐 줄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마련했냐고. 그거 없이 맨땅으로 할 수도 있어요. 노무현이면 그걸 맨땅에 하지. 이재명이면 맨땅에 하지. 하다못해 이준석이면 맨땅에 하지. 한동훈은 못하지. 자,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부터 그걸 갖춰 나간다? 글쎄요. 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인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빨리 시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그 전에 한동훈한테 이렇게 한 사람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근데 한동훈이 지금 계속 간을 봤던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갈 듯 말 듯 하면서 안 나가는 바람에 주변의 세력들이 지금 애간장이 녹은 거죠. 아마 그 애간장 녹는 사람들 중에는 이원석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석이 정말 한동훈하고 이렇게 무슨 뭐 도원결이라도 해서 저러고 버티고 있는 건지 아니면 눈치껏 보니까 야, 한동훈 할 것 같은데 그럼 나도 한 자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김칫국을 마셔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애간장 타는 사람 중에 하나인 걸로 보입니다. 자, 네. 아무튼 한동훈은 지금 사실 간 보고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아예 지금처럼 이렇게 할 거면은 안 하는 게 나아. 근데 계속해서 찔끔찔끔 누구 만나고 다니고 페이스북 올리고 다니고 이러면서 뭐 할 것처럼 하기는 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하나보다라고 해서 기대감은 계속 띄워요. 기대감은 계속 생기지.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간 본다 그러잖아. 근데 이미 시간은 지났어. 어려워요, 앞으로. 근데 모르는 것 같아. 시간이 지났다라는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 한동훈한테 기대를 걸고 있고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한동훈의 이 같은 태도에 지금 애간장이 녹을 거예요. 아이씨, 빨리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뭘 할 건데. 애간장이 녹을 겁니다. 봅시다, 뭐.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3분 지나고 있습니다.